그럴싸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박민혁입니다. 동훈 씨, 네, 혹시 혼자 집에 있을 때 네. 어떤 요리 자주 해 먹어요?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뭐 볶음밥 뭐 이런 게 제일 좀 편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볶음밥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저희 멤버 기광이 형이랑 네. 요리 대결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요? 어떻게 됐죠? 이제 뭐 안타깝게 좀 입맛이 좀 달라서 그랬는지 제가 지긴 했는데 졌어요? 네. 어떻게 오늘 이 볶음밥을 좀 배우면은 네.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오늘 그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네. 진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환상적인 볶음밥을 만드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은 함께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밥을 섞기 전에 네네. 베이컨을 먼저 한번 썰어볼게요. 오늘 썰 채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 간단하네요. 네. 지금 이거 재료만 봐도 네, 길게. 좀 얇게. 네. 베이컨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방 함량이 다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살코기 위주이다 보니까 기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네. 이제 대파를 써야 돼요. 대파는 요것도 넣고 싶은 만큼 칼을 중간에다가 찌르세요. 이렇게 도마가 달 때까지. 그리고 요 중간 부위가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시 돌리세요. 방금처럼 중간을 도마가 달 때까지 찌르세요. 네. 그리고 또 끝까지 쭉 당기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다지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면 자연적으로 다진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럼 칼질을 보통 4번 하고 한 번만 해도 돼요. 우선은 이 볶음밥의 가장 큰 장점이 채소가 사이즈가 좀 달라도 괜찮아요. 밥 때문에 그렇게 채소 사이즈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칼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계란을 깰 건데 오늘은 계란을 흰자를 안 쓰고 노른자만 쓸 거예요. 네. 이렇게 톡 깨가지고 흰자는 따로 분리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네,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깨졌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섞을 거니까. 예. 네, 이렇게. 보통 이제 볶음밥을 할 때 좀 계란을 좀 나중에 넣거나 아니면 후라이를 해서 넣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밥알의 색깔을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계란 흰자를 안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네네. 흰자가 들어가면 수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볶음밥을 오래 볶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질척하게 볶여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는 재료를 베이컨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 다 넣으면 돼요. 네. 오늘 파 썰어놨죠? 네. 파도 넣으시고요. 얘는 지금 마늘이거든요. 네네. 마늘도 넣으시고요. 혹시 이제 채소 다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보통 일반 마트 가면 얘는 지금 냉동 채소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갖고 있다가 아. 볶음밥 할 때만 요만큼씩 조금만 빼면 돼요. 그러면 보통 뭐 파를 굳이 이렇게 썰어서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도 넣고. 네. 네. 근데 이제 김치는 썰어야겠죠? 가위를 썰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김치를 이제 도마에다 넣고 썰면 일이 커져요. 그쵸. 네. 그래서 도마 또 물들기도 맞아요. 하고. 예. 물들기도 하고 또 닦아야 되고 작은 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썰어주세요. 설탕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훨씬 더 볶음밥이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약간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그냥 약간 2꼬집 정도. 얘는 혹시 뭔지 아세요? 얘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얘가 뭔가 싶었거든요. 그 무슨 약간 한약재 같기도 하고요. 향이 있죠, 그죠? 네. 말린 토마토예요. 이렇게 말린 토마토. 얘가 보통 이제 올리브 오일하고
보통 이제 허브들 넣고 나서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네네. 우리나라 이제 고추 이렇게 옛날 보면 아주머님들이 바닥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고추 이렇게 놓고 햇볕에 말리잖아요. 네네. 토마토를 그렇게 놓고 말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썬드라이 토마토라고 불러요. 이거 완전 처음 봐요. 네, 이렇게 얘가 이제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얘가 왜 들어가는지는 이따가 제가 볶으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도 보면 토마토를 넣으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생토마토. 근데 생토마토가 들어가면 네. 수분이 많아가지고 밥이 질척거려요. 그러니까 볶음밥에는 그닥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말린 토마토는 너무 궁합이 좋아요. 네. 사실 상상이 안 가가지고 상상이 안 아직. 가시죠? 예. 불을 센 불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올리시고 지금 원래 김치도 같이 섞어야 되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섞으려고 놔뒀어요. 미리 김치를 너무 빨리 섞어 놓으면 네. 밥에 그 김치 맛이 배가지고 약간 좀 다양한 맛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볶기 전에 김치는 바로 볶기 전에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얘는 기름 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볶으면서 기름을 조금씩 추가해 줄게요. 기름 함량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을 조금 넣어가면서 볶아주는 거. 베이컨만 하는데도 벌써 좀 그럴싸한데요? 맛있죠? 예, 벌써 맛있는데요, 벌써부터 냄새가? 예. 그냥 향이 맛있죠, 그죠? 네. 얘가 노릇하게 색깔 나면 보통 우리 스테이크 구울 때 노릇하게 마이야르라고 하잖아요. 네네. 색깔이 나면 감칠맛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약간 노릇할 때까지. 네, 노릇할 때까지. 베이컨 익으면서 이제 베이컨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이랑 이제 섞이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름 맛이 네.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거 뭐 베이컨을 구매를 하고 나면은 네. 꼭 한두 줄씩 이렇게 남더라고요. 남아요. 아무리 작은 걸 사도 네. 남더라고요, 저도. 이걸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우리 방금 이렇게 썰었던 사이즈로 네. 썰어가지고 조그맣게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도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와 되게 바삭하겠다, 잘 익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럼 이제 밥이 들어가. 우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먼저 넣고 그다음에 뭐 넣고 그쵸. 사실 이런 게 가장 어려웠는데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뭔가 해가지고 네. 한 번에 넣어버리니까 네. 되게 편하고 간편하죠. 네. 여기에 지금 생마늘이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예. 지금 먹으면 생마늘 맛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볶아지는 이 포인트를 어떤 이 머릿속에 넣고 이게 볶아주면 좋냐면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생마늘이 볶아서 고소한 맛이 나겠다. 조금 볶다가 이제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름을 좀 더 넣고 볶고 이러다 보면 얘가 이제 따로 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네네.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밥알을 딱 씹었을 때 뭐야 진짜 사 먹었던 그런 볶음밥의 이 질감인데 약간 그 느낌이 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리를 이제 배웠으니까 네네. 이렇게 한번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던질 때 가다가 끊기는 게 아니라 쭉 밀어야 돼요. 겁먹지 말고. 잘했어요. 원래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면 또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정말 다 요리를 너무 다 잘하게 해요. 그죠? 그럼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좀 밥을 네. 많이 떨어뜨려서 네. 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네. 이게 나눔이 좀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볶음밥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야, 이거 그럼 1인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채? 그러면 예. 이 큰 스푼은 좀 그렇고 작은 거라도 하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안 주거든요. 왜냐면 소리도 지금 벌써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는 뭔가 근데 지금은 튀기는 소리 나죠. 네네. 그죠? 이럴 때 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만 더 넣어서 살짝 조금 더 튀기듯이 볶아주면 더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살짝 튀기듯이 밥에 이 수분이 날아간 걸 코팅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조금만 올려서 드셔보세요. 밥이 조금 더 뭔가 꼬들꼬들해진 것 같아요. 약간 탱탱해졌죠? 네, 탱탱해졌어요. 어때요? 간이? 간이요? 네. 간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싱겁게 드시네요?
아니 저 되게 짜게 먹는데. 아 진짜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싱거워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을 여러분들의 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소금. 처음에 살짝 간을 하고 네. 추후에 네. 이제 또 좀 넣으셔도 되고 취향에 맞게. 굴소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저는 지금 간이 좀 괜찮다 싶으면 굴소스는 네.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짜지 않을 거예요. 소량 들어가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에 굴소스 말고 뭐 치킨 에센스 같은 거 요즘 많이 팔잖아요. 치킨 에센스로 하면 안 돼? 됩니다. 네. 그 간은 여러분들 맛 알아서. 네. 이렇게 볶음밥만 잘 볶아가지고 고슬고슬하고 탱글탱글하게 볶아 놓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간으로 하시면 좋아요. 네. 자. 넣어주시고요. 반은 위에 뿌릴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이 쪽파의 향이, 프레시한 쪽파의 향이 살짝 이 잔열로 이런 접시, 오목한 접시에다가 밥을 부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밀어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오, 뚝 떨어지죠? 그럴싸하게 됐는데요? 취향에 맞춰서 뭐 김가루나 쪽파나 뭔가 깨소금 올리면 볶음밥.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약간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베이컨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먼저 좀 드셔보세요. 제가 동식감 먼저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제 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굴소스를 넣기 전에 먹고 넣고 난 다음에 지금 먹는 거니까 네. 맛을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소금간만 했을 때는 네. 조금 깔끔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굴소스가 들어가니까 뭐랄까 더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희 힌트가 하나 있죠. 말린 토마토를 왜 넣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제 생각엔 이게 좀 기름진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신맛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말해 김치 대용. 나 이거 못 만질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대박.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볶음밥을 만들었을 때 이 토마토, 말린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말린 토마토가 들어가면 아무리 느끼한 것도 한 공기를 그냥 뚝딱 비울 수 있어요. 되게 김치가 네. 들어가 있는데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신맛이죠. 예. 네. 근데 왜 한 입 드시고 안 드세요? 먹어야지, 네. 먹어야지. 네. 다양한 맛을 좀 먹으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셰프님께 이런 요리까지 제대로 좀 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진짜 즐겁고 네. 요리하는 좀 재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최고의 요리 비결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